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지난번에 우리가 CBDC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한 단계 수준을 높여서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CBDC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바를 제가 종합을 해보니까요. 일단 현재 수준에서는 CBDC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청사진이 아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이것은 또 각국의 중앙정부나 그런 것들이 CBDC를 실제 정책을 실시하면서 여러 가지 단점도 보완할 거고, 장점이 있으면은 장점을 더 살리는 방향으로 가게 될 텐데요. 아직은 정확한 청사진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나마 중국에서 지금 현재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국의 CBDC 형태를 보면은 어느 정도 다른 나라들도 그거하고 대동소이하게 가리라고 생각이 조금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대한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중국이 또 그런 CBDC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뭐 정확하게 100% 똑같이 가지는 않겠지만은 하나의 큰 일종의 뭐 마크가 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먼저 중국의 방식은 기본적으로 2단계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2단계 방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은행의 이 예금이나 또는 한 전체 국가의 화폐 통화를 정의할 때 M0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M1 또는 M2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있는데요. 일단 현재 알려진 바로는 또 중국의 그 굉장히 중앙은행장이죠. 그런 분들의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M0만 디지털 화폐로 전환을 할 거고, M1 이상의 신용화폐라는 것은 은행이 발행한 화폐입니다. 은행에 들어가 있는 예금을 M1, 뭐 M2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것들은 현재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중국은 그런 것을 이제 좀 더 그런 심증이 가는 게요. CBDC 이름을 뭐 차이나 CBDC, CBDC 이렇게 하지 않고 DCEP라는 말을 붙였는데요. DC는 디지털 커런시, 즉 디지털 화폐, EP는 일렉트로닉 페이먼트, 즉 전자 지불,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요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단순한 지불 수단으로서 은행 예금을 통한 지불 수단이 아니라 현금을 유통되는 현금을 디지털 화폐로 바꾸고 그것만을 가지고서 그 지불 결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디지털 화폐 방식을 아마 각계 현재로서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M0, 뭐 M1 이런 말이 나왔는데요. 그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좀 정확하게 한번 따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화폐의 종류는 뭐 M0, M1, M2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데, 아마 고등학교 때나 또는 대학교 때 경제학 언론을 해당하는 거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어렴풋이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러면 일단 M0는 뭐냐면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것을 M0로 합니다. 그 다음에 M0 이상, M1, M2 여기에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M0에다가 그 은행이 발행한 것들을 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행이 발행한 걸 더한 것들인데요. M1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구불 예금 있죠. 보통 예금에 해당합니다. 언제든지 맡겼다가 찾았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예금이고, 그 다음에 M2에는 대표적으로 뭐 다른 것들도 더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정기 예금 또는 정기 적금처럼 어떤 뭐 1년 뒤에 찾는 거, 뭐 2년 뒤에 찾는 거, 뭐 이런 것들을 M2에 붙여서 얘기를 합니다. 즉 보통 예금을 더하면 M1이 되고, 정기 예금을 더하면은 거기에다가 정기 예금까지 더하면 M2가 되는데요. 이때 가끔 그 본원 통화를 M0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현재 정확한 경제학에서 말하는 분류는 금융에서 말하는 M0는 그 본원 통화하고 다르고요. 본원 통화는 여기 보시다시피 M0에 은행이 가지고 있는 지급 준비금 요 두 가지를 더한 것을 본원 통화라고 합니다. M0는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지급 준비금도 중앙은행이 발행하죠.
그래서 요거는 중앙은행이 완벽한 통제력을 갖고 있는 그런 화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M0만 중국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 CBDC는 M0만 그 디지털 화폐로 바꾸는 건데요. M0하고 M2 보통 우리가 시중에 에서 쓰이는 통화는 M2로 보통 잡는데요. M0하고 M2를 한번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우리나라, 중국, 미국별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거를 보면요. 우리나라의 M2는 여기 파란색입니다. 이렇게 M2가 쭉 증가하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M0는 빨간색인데 뭐 굉장히 작죠? 대략 계산해 보니까요. 2021년 현재 M0는 142조, 그 다음에 M2는 3,300조 가량 됩니다. 비율은 대략 한 4.2% 정도 됩니다. 즉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게 M0만 만약에 CBDC로 바꾼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현재 생활에 또는 현재의 뭐 은행에 또는 뭐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작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의 경우에는 보시면은 똑같이 파란색 M2, 그 다음에 밑에 M0인데 중국도 우리나라하고 아마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M0하고 M2, M2에서 M0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니까 중국은 한 3.8% 정도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국의 경우는 좀 약간 재미있는 게요. 여기 M0의 움직임을 보면은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춤추듯이 어떤 1년 단위로 이렇게 왔다 갔다 살짝 올라갔다가 살짝 내려왔다가 살짝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거 반복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의외로 재미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다 연초에 이렇게 중국의 M0가 굉장히 급등하는 거 볼 수가 있죠. 이건 뭐냐면요. M0는 시장에서 유통되는 현금인데 연초에 현금을 많이 필요로 해요. 그걸 의미한 거고요. 그러면 현금을 많이 필요로 하니까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M0를 방출하겠죠. 현금을 방출했다가 그러면 현금이 딱 경제에 쫙 퍼졌다가 그 다음에 그거가 이제 뭐 선물도 사고 뭐 옷도 사고 하는 대로 쫙 퍼졌다가 다시 은행을 통해서 다시 그 현금들을 쭉 흡수하는 이런 과정인데요. 이게 바로 설날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의 설날 때문에 설날에 M0를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해요. 여러분들 한번 중국의 친구분이나 중국 사정에 좀 밝은 분들은 알겠지만은 세뱃돈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한 거의 5배에서 10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요즘은 좀 생활이 어려워져서 그 정도까지는 아닐 텐데 굉장히 큰 세뱃돈을 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결과 때문에 어쨌든 중국의 경우는 이런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미국은 어떻게 될까 하고 봤더니 미국의 여기 M2가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M0인데요. 미국도 뭐 마찬가지로 M2가 M0에 비해서 큰데 근데 미국은 보면은 대략 9.5% 한 10% 정도 가량입니다. 즉 우리나라하고 중국의 대략 2.5배 정도의 M0가 그 비율이 높은데 다시 말하자면은 미국 사람들은 아직도 현금을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페드의 그 미국 중앙은행인 페드의 발표에 의하면은 미국의 돈을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미국 달러를 원하는 전 세계적으로 달러를 많이 원하는데 재밌게도 현재 미국의 현금 요거에 대략 한 50에서 65% 정도는 해외에 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걸 감안한다면은 미국의 M0, M2도 대략 한 4.4%에서 5% 정도 수준의 그 비율도 거의 뭐 우리나라, 중국, 미국 비슷하게
형성이 될 겁니다. 물론 이런 통계는 정확하게 우리가 이게 50에서 65%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100짜리 미국에 가가지고 내가 가진 다음에 그것을 외부로 해외로 가져간다고 했을 때 그게 통계에 잡히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그런 통계는 있죠. 예를 들어 해외 은행이 갖고 있는 달러 그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종합해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서베이를 통해서 계산해 본 결과 아직 대략 한 미국 M0의 50에서 65%가 해외 부분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미국의 M0, M2의 비율도 아마 그걸 감안한다면은 4% 정도, 4에서 5% 정도에 이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세 나라를 통해서 봤을 때 미국, 중국, 우리나라 이렇게 크게 세 나라를 통해서 봤을 때 이 M0, M2의 비율이 대략 뭐 4%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경우에 M0만을 CBDC로 바꿨다 했을 때 경제에 어떤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미미할 것이다 라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그걸 한번 구체적으로 각 경제 주체의 그 대차 대조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가계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뭐 보통 사람들이나 기업을 한꺼번에 다 말하는 거고요. 경제 주체를 이렇게 크게 세 개, 가계, 중앙은행, 그 다음에 일반은행, 뭐 시중은행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렇게 세 주체로 나눠보면요. 가계만 M0를 100 갖고 있다고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가계만 현금을 현재 100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앙은행은 이 대차 대조표에 여기에서 이제 변화만 보는 건데요. 그 부채만 보겠습니다. 부채 쪽만 보면 준비금 100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준비금은 일반 은행의 부채니까 일반 은행에는 자산 쪽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금 100, 뭐 이건 200 이렇게 해도 상관없지만요. 그냥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보기 위한 사례이니까요. 그 다음에 M0는 중앙은행의 부채는 지급 준비금이 있고 그 다음에 M0 즉 화폐, 유통 화폐가 있는데요. M0 100이 있으니까 중앙은행의 M0가 또 마찬가지로 저걸로 돼 있어야 되겠죠. 그 부채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가계가 가진 화폐 100이 있는데 M0 100이 있는데 그 중에서 50만 만약에 CBDC로 바꿨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요. CBDC 그거를 저는 CBDC A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CBDC A로 바꿨다 한다면은 M0는 50이 감소하고 CBDC A는 50이 증가하겠죠. 뭐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 거고요. 그 다음에 중앙은행에 M0 감소하니까 M0 감소하고 CBDC 늘어나고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럼 요거를 좀 깨끗하게 한번 보시면요. 최종 결과로서 CBDC 가계는 M0 일부가 CBDC로 바뀌고 CBDC A로 바뀌고 중앙은행은 마찬가지로 M0 일부가 CBDC A로 바뀌고 그런데 전체 대차 대조표에 있어서는 크기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그 구성 성분만 M0에서 CBDC A로 바뀌는 거 요것만 바뀌는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일반 은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죠. 일반 은행은 갖고 있는 건 준비금만 갖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CBDC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요. 그러면은 M0를 CBDC로 바꿨을 때는 일반 은행의 영업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걸 우리가 금방 눈치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사실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나한테 지금 예를 들어 100만 원이 있어 그러면은 그것의 의미는 내가 내 지갑에 비상용으로 10만 원 정도 넣어놓고 나머지 90만 원은 은행의 예금의 형태로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CBDC 즉 모든 화폐를 중앙은행 화폐로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로 바꿨을 때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은행에 있는 예금도 CBDC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라는 그런 질문이죠. 그랬을 때는 사실 은행의 입장에서는 사실 큰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여기 예금이 내가 100이 있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은행에 이게 부채겠죠. 은행에 예금이 100이 있겠죠. 자, 예금을 빼서 CBDC로 바꿨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은행의 예금은 없어지겠죠. 그러면 없어지면은 어디에서 이 부채가 없어지니까 자산도 그만큼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원칙적으로는 준비금이 또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은행의 경영 또는 영업에 굉장히 심각한 타격이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즉 은행의 예금을 CBDC로 바꿀 때에는 편리하게 이제 편리를 위해서 CBDC B 이렇게 한번 불러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대차대조표를 움직이면 되겠죠. 가게는 아까 제가 예금을 오른쪽에 있었는데 왼쪽에서 해야 되죠. 자산이니까 예금 1000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에 부채인 예금 1000이 있습니다. 아까하고 뭐 거의 동일한 상태인데요. 예금만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뭐 대출이 얼마 있고 또 뭐 대출 똑같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만약에 가게가 예금 1000 중에서 600을 CBDC로 바꿨다. 이 경우는 CBDC B가 되겠죠. 그러면 가게는 결국에 이렇게 되는 예금 1000에서 시작해서 예금 600이 없어지고 다시 말하자면 예금 400만 남고 그 새로 그 바꾼 CBDC B로 600만큼 생기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이 대차 대조표를 하나씩 채워봅시다. 가계는 이렇게 변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CBDC는 중앙은행의 부채니까요. 중앙은행의 부채에 CBDC 600 이렇게 현재까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은행은 예금이 예금 부채가 600 줄어드니까 예금 이렇게 6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남았는데 아직까지 해결 안 된 부분은 뭐냐면은 제가 색깔을 좀 바꿔 보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색깔이 안 바뀌었네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아직까지 대차 대조표에서 완성이 안 된 부분은 중앙은행의 자산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은행의 부채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어떻게 해결해 주면 되냐? 원칙적으로는 일반 은행의 준비금이 없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이쪽에서 준비금이 뭐 마이너스 600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지만 이렇게 안 하고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왜 이렇게 안 하냐? 그러면 은행이 망하잖아요. 그러면 중앙은행이 그래, 그러면은 여기 600 없어진 것만큼 내가 대출해 줄게. 이렇게 해주면은 자, 중앙은행의 가계의 대차 대조표는 이미 완성이 되어 있고요. 중앙은행도 이렇게 600 늘어난 만큼 부채 600, 자산 600 증가한 만큼 됐고요. 그 다음에 일반 은행도 부채에서 600이 감소하고 600이 증가했으니까 모든 게 완벽하게 들어맞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러한 경우는 결국에는 중앙은행이 일반 은행에 대출을 해주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자, 이거 우리가 많이 봤던 거죠. 언제 봤었나요? 일반 2008년 이후에 QE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특별히 이제 미국을 본다면 페드가 이 대차 대조표 밸런스 시트라고 그러죠. 이게 확장이 되죠. 부채를 자산을 인수하거나 부채를 인수함으로 인해서 확장이 되는데 그거랑 뭐 거의 대동소이한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중앙은행의 대차 대조표는 CBDCA를 발행했을 때는 변화가 없었고 모든 주체의 크기 자체는 변화가 없었지만은 중앙은행이 대차 대조표를 이렇게 늘리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중앙은행이 이런 채권을 발행한 거죠. 그러면 일반은행이 이 채권을 사준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반은행은 CBDC B로 설령 바뀐다 하더라도 대차 대조표에는 크기에는 영향을 안 미치게 되고, 그렇다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전과 같은 경영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차이점은 뭐냐면은 요 CBL이라고 부른 거. 이전에 만약에 예금에 대해서 이자율이 1%였다. 그런데 중앙은행이 CBL로 해주면서 야 이제부터 이자율 2% 내,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큰 또 영업 손실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까지, 그렇지만은 중앙은행은 꼭 이것을 은행의 영업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에 만약에 일반 예금까지, 즉 M2까지 CBDC로 하겠다 하는 것은, 이것은 중앙은행이 나서서 일반 은행의 영업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그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향후에는 만약에 CBDC B까지 나간다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금 없어진 거를 중앙은행이 대출해 줌으로써 생길 수가 있는데, 아마 그 대출 이자율은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아마 최소한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CBDC에서 M0와 M2의 관계를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